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부터는 JTBC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다단계 주가 조작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 조작단이 운영하는 회사가 몇 개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낯익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JTBC가 취재해보니 박 전 특검은 주가 조작단이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겨왔던 2개 회사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었고 꽤 많은 고문료도 받았습니다. JTBC의 단독 보도로 터져나온 박영수 전 특검의 놀라운 보도. 주가 조작 세력의 법률 자문으로 매달 550만 원의 고액의 고문료를 2개의 회사에서 지난 1월부터 총 6,600만 원을 받아왔다는데요. 안 끼는 데가 없고 안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비리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는 곳에 항상 그가 있었는데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 정의의 검사를 대표해왔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특히 이번 고문료는 현재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주가 조작 세력으로부터 받은 법률 고문료라는데 놀라움을 감출 길이 없는데요. 아마도 이래서였을 겁니다. 이런 자의 부도덕한 행위를 덮고 물타기하기 위해 느닷없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보도를 조선일보가 했는데요. 누가 봐도 그 목적이 너무 뻔해 보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초 최대 6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놀랍도록 기가 막힌 타이밍에 헛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죠.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왔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재산 신고를 할 때 해당 가상화폐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상화폐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라며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있고 모든 거래는 제 명의의 실명이 확인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 가상화폐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선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 거래가 불법인가요? 그것도 개인의 돈으로 코인을 구매해 가상화폐 거래를 한 건데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느닷없이 시작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도. 더 재밌는 건 이를 보도하는 극우보수 언론들의 헤드 타이틀인데요. 사용되는 워딩이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이재명 키드. 여기서 이재명이 왜 나옵니까? 김남국, 이재명 키드, 가상화폐 60억. 이 기사를 보면 왜 전 박영수의 대장동 50억 클럽이 연상되어지는 걸까요? 조선일보의 뻘짓은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023년도에도 이런 수작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건 조선만의 패착이 아닐까요? 방법이라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어떠한 부정행위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국빈 방미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반등해 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점, 낙제점이죠.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년,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받아든 점수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낙제점이었는데요. 역시나 또다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재확인됐습니다. 취임 1년을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포인트 오른 33%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잘하고 있다고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국익에 도움이 되냐는 물음엔 긍정과 부정이 42%로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대국민 홍보전의 승리인 거죠. 대체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걸까요? 윤 대통령의 취임 1년 지지율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낮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도 더 낮은 수치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힘당 35%, 민주당이 32%로 나타났는데요. 차기 총선에선 정부 지원론 37%보다 정부 견제론 49%로
견제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일에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33%, 부정평가는 6%포인트 내린 57%를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지지율 상승이 이루어졌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국힘당 지지층 73%, 70대 이상 63% 등에서 윤 대통령 지지가 두드러졌는데요. 부정평가는 민주당 지지층 91%, 30대 69%, 40대 72%, 20대 66%, 50대 64% 순으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성향별 직무긍정률은 보수층 61%, 중도층 23%, 진보층 10%였는데요.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외교 35%, 국방안보 5%, 결단 추진력 뚝심 노조 대응 각각 4% 등으로 답했습니다. 부정평가자는 외교 32%, 경제민생 물가 10%,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7%,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6% 등으로 이유를 들었는데요. 긍부정 평가 이유에서 모두 외교 사안이 최상위인 점을 봤을 때 지난주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을 놓고 평가가 엇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번 방미에 우리나라 국익 도움의 정도를 물은 결과 긍정 42%와 부정 42%로 팽팽하게 갈렸는데요. 정당 지지율은 국힘당이 35%, 민주당이 32%로 나타났습니다. 무당층은 28%였는데요. 국힘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과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성향별로는 보수층 73%가 국힘당, 진보층은 63%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층에선 국힘당 25%, 민주당 34%, 무당층은 36%였는데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은 3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은 49%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에서 정부 지원론, 50대 이하에선 정부 견제론이 우세했는데요. 보수층 72%가 여당 승리, 진보층 85%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중도층은 여당 승리 32%보다 야당 승리 55%로 기울었는데요. 무당층에서도 46%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반면 여당 승리는 24%에 그쳤습니다. 두 달 전 조사에서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이 비등했으나 한 달 전부터 야당 승리 우세 구도로 바뀌었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견제하자는 국민의 뜻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9.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제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말이죠.